안녕하세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행정기입니다. 오늘 4대강 16개 죄송합니다. 16개보 중에 13개보로 개방을 확대하고 관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도자료 뒤에 첨부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13보, 그리고 낙동강 하류 4개보를 포함 6개보를 처음으로 개방한 이후에 작년 11월 또 금년 3월에 추가로 보를 개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보를 개방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완전 개방이 3개, 부분 개방이 6개, 그리고 상주보는 수위를 원래대로 관리 수위로 회복을 한 상태에서 현재 9개 보가 개방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 추가 개방 계획을 통해서 10월 중순 이후에 금강의 3개보 그리고 영산강의 2개보가 완전히 개방이 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의 3개보 중에서 이포보가 10월 4일부터 처음으로 개방이 되고 낙동강에는 7목보를 제외한 7개 보가 개방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4대강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또 취수장이나 양수장의 제약 수위 그리고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고려해서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보호 개방은 내년에 양수장이 가동되기 이전인 2019년 3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개방 계획은 시수장이나 양수장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그의 진척 상황, 그리고 농민이나 지자체 등의 어떤 수위 회복 시기나 회복 수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별도로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작년부터 1년간의 10개보 개방에 따른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클로로필 A 조류 농도가 감소를 하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처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실증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보의 개방 폭이나 개방 기간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이번에 보의 개방 폭과 기간을 최대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보호 개방 계획은 그동안 저희 뉴욕청, 지방청에서의 현장 조사를 토대로 해서 수개별 민간 협의체, 농민, 어민들의 주민 설명회 그리고 민간 전문위원회의 어떤 전문 자문 등을 거쳐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계별로 보호 개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먼저 한강수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는 아시는 것처럼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3개의 보가 있는데 제 하류에 있는 이포보를 이번에 치수제약 수위 26.4m까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방 폭이 1m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수위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10월 4일부터 개방을 하되 이포보 상류 주변에도 겨울에 수막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막 재배를 위해서 이포보 수위를 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말까지 이쪽 지역에도 양수장 대책을 양수장 개선 대책을 추진을 하면 개방 시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강의 나머지 그 강천부하고 여주보는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이제 관리 수위의 대형 취수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수장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개방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가 가장 많은 16개 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곳보를 제외한 7개 보가 이번에 개방이 됩니다. 특히 낙담보하고 구미보가 한 번도 개방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녹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낙동강이 유해남조적 녹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그 한강이나 금강, 영산강은 그 본류에서 우리 생활용수로 치수하는 치수원이 없는 반면에 낙동강에서는 본류에서 낙동강 위역에 750만 명의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필요성에 비추어서 보호 개방을 통한 어떤 이런 모니터링 필요성이 더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주보, 달성보, 창녕, 함안보는 치수 제약 수위까지 개방을 하게 되고요. 낙담보, 구미보, 합천, 창녕보는 지하 수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안보의 경우에는 치수 제약 수위까지 개방을 했다가 수막 재배가 시작되는 11월 중순에 수위를 다시 회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곡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치수장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번 개방 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강정 고령보는 현재도 치수제약 수위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민간 치수장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는 산해강 중에서 처음으로 모든 보가 10월 중순까지는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보는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개방한 이후에 금년 1월부터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의 경우에도 백자문화재가 지난 9월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위를 최저 수위로 낮추어서 여기도 완전 개방 상태에 있고요.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위 저하를 하다가 이쪽에 이제 수막 재배로 인한 지하수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수위를 회복한 이후에 그동안 지역 농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 11일에 보호개방과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개방 수위를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참고 자료로 발표해드린 것처럼 당초에 2.7m 수위에서 9월 20일부터 최저 수위까지 낮출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지하수 부족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들, 지자체, 또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중형 규모의 어떤 관정들을 설치하고 그걸로 이제 용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빠르면 10월 10일경에 백제보 수위를 다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보는 수위를 낮추더라도 수막 재배를 위해서 11월 7일에는 다시 수위가 회복될 계획이고요. 영산강 수계는 촉산보 추가 개방이 돼서 성춘보를 포함해서 2개보가 다 완전 개방이 될 계획입니다. 성춘보도 수막 재배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수위가 회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호 개방 계획은 지역의 물 이용이라든가 생태계 이런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도
시간당 2cm에서 3cm 정도 조금씩 낮추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 개방으로 인해서 어류가 고립되거나 또 이 다슬기 폐사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호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하게 되고 특히 지하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호 개방하는 것이 양수기를 가동하지 않는 10월부터 보호 개방을 합니다만은 양수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지하수를 사용해서 농업용수로 농업활동을 10월, 11월 그래서 연중으로 그런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수의 개방과 또 여러 기상 대응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분야를 13개에서 저희들이 보혜 활용 분야, 뒤에 이제 첨부에 있습니다만 보혜 활용 분야를 더 추가하고 모니터링 지점이나 항목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참여를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의 모니터링 이 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이번 보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마련한 보호 모니터링 종합 정보 시스템에도 이런 보개방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특히 보개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OU를 맺었던 백제보의 사례에서도 농민단체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해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요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보도 자료 뒤에 11쪽, 12쪽에도 있는데요. 백제보하고 상령 하남보를 들었습니다. 백제보 같은 경우에도 백제보 상류 쪽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수 간척증들이 좀 있고 또 이 백제보 이쪽에는 치수장은 없습니다. 양수장이 몇 개 있고 그래서 또 수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 퇴적물 용출 조사 이런 다양한 측정망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함안보의 경우를 옆에 그림을 보시면 함안보는 상당히 더 복잡한 측정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이 지하수 이용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또 양수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치수장도 칠서 치수장 같은 경우에 27만 톤 이상의 그런 치수장을 포함한 4개의 치수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수 이용 상황들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보호 개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난 중간 평가했을 때도 나왔던 것처럼 보호 개방을 충분히 더 확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서 그에 따라서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밝힌 것처럼 금년 중에는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에는 보호 개방 수위를 좀 더 확대하면서 내년 중에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그 뒤에 이제 1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의 5번의 지하수 측정 지점도 확대를 하고 물이용에 있어서도 그물 사용량에 대한 것들도 고평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수집을 하고 구조물, 고구조물의 경우에도 그 구조물의 하상 변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나가고 또 보호 활용과 관련해서도 보호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또 소수적 발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호의 처리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로도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해서 이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